안녕하십니까, 윤이만입니다. 정치는 국민과 경제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없는 국민은 있어도 국민 없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 없는 경제는 있어도 경제 없는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경제도 없는데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요, 경제가 잘못되면 정치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정치 아무리 잘못해도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정치 어떤 놈이 무슨 정치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정치판은 아프리카 수준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정치하에서 오늘의 한국 경제 수준을 일군 국민은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세계에 한국민 같은 국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썩고 부패한 게 정치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아프리카 수준의 썩은 정치를 해오며 70여 년간 정치 개혁을 시도한 단 한 명의 정치도 없다는 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게 누군가는 그동안에 이 썩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도는 했어야 돼. 실패는 할지 모르지만은, 실패는 했을지라도, 근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이제 성공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엄두가 안 나서 시도를 안 했는지, 시도를 해볼 만한 용기가 없었는지, 시도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으나, 단 하나의 정치인도 한국의 이 썩은 정치를 개혁해보자는 소리를 내본 놈이 한 놈도 없어.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내가. 예? 이 썩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경제 상품입니다. 이 정치 개혁 없는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와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정치 없이 국민 혼자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와서 지금의 11대 세계 교육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민이냐고.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한국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이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리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정치인들이라는. 옛날에는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꼭 강목을 든 정치 깡패가 같이 공생했어요. 정치인들이 가서 전당대회를 하거나 정치 유세를 하거나 하면은 꼭 그 반대파들에서 강목들은 그 정치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회방을 놓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목들이 오늘날에는 SNS에 인터넷으로 옮겨와가지고 이게 요즘은 댓글 정치 깡패가 생겼더라고. 이 정치 집단에 몰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융단 폭격을 해도 반대판을 융단 폭격을 공격하고 어떤 댓글을 다는 것들은 이제 정치 깡패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 이 집단은 언제나 정치 깡패와 같이 살아왔어요. 정치 깡패는 정치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들입니다. 오늘날 문바다, 대깨문이다, 족바다, 유바, 요즘 유시민파, 유바도 생겼더라고. 5.18 유공장파, 세월호 단체. 여기에 다 정치 이 바이러스들이, 이 깡패 바이러스들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몰려다니면서 그 반대파를 집중 공격하고 악성 댓글을 달아대는 것들이 다 이게 옛날에 강목들은 정치 깡패들이거든. 그것들이 강목 대신 이제 인터넷을 쓴 거지. 정치 깡패는 선악의 구별이 불가한 바이러스들입니다.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누가 옳고 그러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고 이거 구별을 할 능력이 없어. 무조건 자기 편이야. 요즘은 윤명이 빠도 생겼더라고. 거기 나와서 윤명이 편 들고 가서 수요일마다 가서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데모하는 것들이 다 그 정치 깡패들이고, 사실은 정치인들은 말이죠, 자기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그래도 상류층입니다. 정치의 본마당은 국회인데, 내가 볼 때 국회라는 이
이 건달들의 모임 단체가 이 세금만 충내는 진짜 무용지물 전달 집단이야. 국회라는 것이 한국에. 전국에서 건달들이 모여가지고 국회라는 하나의 정치 집단을 형성해가지고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 가지밖에 없다고. 감사하는 기능, 예산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근데 국회에서 이 하는 세 가지를 가만히 하나씩 지켜보자고. 국정감사가 제일 이제 국회의 그 주된 감시 기능인데, 국정감사 할 때마다 매년에 한 번씩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셨잖아요. 국정감사할 때는 여당은 언제나 정부 편입니다. 정부 감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야당은 되지도 않는, 공부도 안 하는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 질문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 그 엉터리 질문을 해대면서 그 텔레비 그 카메라에 얼굴이나 비치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런 거 보면 좀 치사하더라고, 그게. 예? 이게 무슨 감사냐고. 감사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거기 앉아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각 분야에 최소한의 준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라고. 전국에서 건달짓이 나왔던 놈들이 거기 와서 무슨 감사를 무슨 능력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감사할 때 보면은 저만 혼자 얘기를 해. 피감사자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질문은 답변은 짧게 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감사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돈을 썼는지, 쓸데없는 썼는지. 응? 저 혼자 얘기를 다 해. 왜 저 혼자 얘기할 때 아마 텔레비 카메라가 저만 비치는 모양이야. 그거 재미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 예산 심의를 보자고요. 예산 심의는 정말 건달이 하는 그런 아무나 하는 그 심의가 아닙니다. 이 돈이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 예산이 왜 그만큼 필요한지 그걸 심의를 하면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출한 그 예산액이 합당한지를 심의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건달들이 뭘 알아서 그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 드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거 따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보니까. 또 법률 제정권. 국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큰 권한이 법률 제정권인데, 법률 제정권도 법률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야, 이거 보니까. 법률을 그냥 한 수백 개씩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통과해버려. 무슨 법이 어떻게 통과하는지도 몰라, 이런들이. 그 법률이 뭐냐고. 국민이 일상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규율 아니오. 근데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도 모르고 1번부터 200번까지 통과. 이렇게 해야지 법률 제정한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나는 정말 국회가 지금까지 해온 국회의 그 기능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건달 집단들이야, 이게. 국정감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지. 이 감사를 여당이고 야당이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집행해서 제대로 예정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잘못 쓴지는 없는지 그런 거 조사하는 게 감사 아니요. 여당은 언제나 정부 편이야. 그 여당이 숫자가 많잖아. 그런 게 여당이잖아. 그러니까 야당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감사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국회는 다수당이 지배하잖아요. 다수당은 언제나 여당이잖아. 여당과 정부는 언제나 한패거리야. 그러니까 국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그냥 유명무실한 존재야, 보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정부의 그 면죄부야. 정부에서 잘못한 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면제해주는 면죄부 역할을 해. 언제든지. 정부 의도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적이 없고, 정부 의도대로 예산이 심의 안 된 적이 없잖아요. 정부 의도대로 법률이 제정 안 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국회는 정부나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을 위해서 이 국회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명분뿐이야,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이 무슨 대법원장을 임명하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 이게.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여당은 다수당이거든. 근데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뽑는데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하고 뽑는 일은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당 독재 체제야. 이게 보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이게 부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정의도 상실해 버렸단 말이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사법정의도 없는 거야. 대통령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서 이게 언제나 정권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하는 거야. 법원에서. 이 상권 분립이면 이권 분립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정부하고 국회는 한 통속이니까 언제나 한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사실은 이권 분립만 해왔어요. 상권 분립은 없었다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이게 상권이 되는데 그 국회가 항상 정부 편에 드니까 이게 이권이 돼버려요. 사법부하고 이제 정부하고 두 개밖에 없었던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가지고 이권 분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법률 제정권이 제일 중요한데요. 국회 기능 중에서는. 법률 제정권은 국회가 이거 정부에서 모이던 이 건달 양아치들한테 양아치들이 법률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법률을 제정을 하는 법률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청문회도 열어서 국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1번부터 200번까지 통과 이런 식으로 법률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니까 법만 있지 지키는 놈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그 건달들이 그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법부는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들이잖아. 법률 전문가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사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자기들이 재판을 하면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아. 생각해요. 국회에서 그 건달 양아치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서 사법부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 집단인 사법부에 남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같아. 또 감사 기능, 정부 예산 심의와 감사 기능은 쟤네들이 뭘 하냐고, 뭘 해서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하냐고. 그 건달들이 할 능력이 없어. 내가 보기에 할 능력이 없으니까 심의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밀고 그냥 지들 지역구에 그 예산만 챙겨가려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항상 법정 기일을 남겨.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이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사실은 감사 전문가들이 있거든. 감사원이라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감사 전문인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예산 심의를 시키고 그리고 그 예산대로 예산 심의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감사하는 기능을 갖다가 감사원에 넘기면은 지금 국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 심의와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법률 제정권을 사법부에 남기고 감사 예산 심의 기능을 갖다가 감사원에 넘기는 것은 이게 사실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이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이제 행정부만 있는 거예요. 국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권 분립을 하면은 국회를 없애버리면 국회 운영비가 얼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선거 비용이 얼마냐고. 그리고 당 지원비가 또 얼마냐고. 그것들은 필요 없는 거지. 할 일이 없잖아, 그것들이. 아니, 지금까지 할 일 없이 그것들이 사실은 혈세만 낭비해 왔거든. 뭐, 감사 기능이라든지, 그 예산 심의 기능이라든지, 법률 제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행사해 왔지만 그 행사해 온 것들이 다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야, 지금까지. 정치 발전이 안 되고 저렇게 정치가 맨날 썩어서 문드러지지. 국회라는 걸 없애버리면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는 전략이에요, 1년에. 총선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선거하는데. 그 다음에 국회 운영하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또 사무처 운영해야 되고 뭐, 이 사무실 그놈들 하나씩 내줘야 되고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야. 그 국민 다 혈세거든, 이것이. 쓸데없이 이 돈을 소비를 해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효과를 못 거두고 왔거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직접 선거를 하잖아요. 선출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을 하고 국회의장도 임명을 하는 꼴이잖아, 현재로서는. 간접적이긴 해도. 대법원장은 직접 임명을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대법원장하고 감사원장을 선거를 뽑아야 돼. 그래야 대통령의 입김을 벗어난다고.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 역할을 한다고.
대통령 임명권을 벗어나야 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그 대통령 임명하면 안 되는데 삼권 분립에서 삼권 분립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부 수반 이 삼권인데 이 삼권을 혼자 다 행사하거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 엄밀한 삼권 분립이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지금까지 일당 독재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법률 제정권을 사법부로 넘기고 예산 심의 그 국정감사권을 감사원에 넘기고 그다음에 국회는 없애버리고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을 국민 선거로 직접 선거를 해서 해버리면 그 사람들 임기가 보장되고 자기 임기 동안 자기 국민의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잖아.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지금은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임명을 하니까 임명권자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삼권분립이 시스템이야 이것이. 미국도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부패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국회의장 대통령이 임명돼도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하원 저 여자 의장 목소리 내는 거 보세요. 저렇게 해야 이게 균제 기능이 있거든. 감사 기능과 견제 기능이 있는데 한국은 여당 몽땅 무조건 그냥 여당은 정부 편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삼권분립 시스템이야 이게 보니까. 모든 현재 사회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다 국회에서 생산되는 거야. 정치권에 의해서. 그 정치판을 이 국회를 없애버리면 정치판이 없어져 버리거든. 정치판이 없어져 버리면 아예 사회 갈등 없어져 버려.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려. 요즘 해자되고 있는 윤미향이 잠깐 한번 보자고요. 정부와 윤미향이 같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 없이 수익만 올리는 특별한 집단이야. 두 개가 다. 정부와 그 윤미향이 보니까 윤미향 돈 투자한 일전도 투자한 게 없더라고. 그리고 수익만 올리는 집단이야. 그런데 둘 다 정부나 윤미향이나 남의 돈 쓰는 사람들이야. 정부는 세금 받아서 쓰고 윤미향은 헌금 받아서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정부에서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고 윤미향이는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를 정신을 발휘해서 썼다면 그게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요즘 밝혀진 사실들 보니까 지 맘대로 썼더라고. 집도 몇 채씩 현금으로 사고 딸도 미국에 UCLA 학교 들어가려면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1년에 한 1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미국 돈으로. 학비하고 기숙사비 하고 용돈 하고 생활비 쓰면 한 1억 10만 불 좀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사람에. 그러면 한국 돈으로 1억 2천이라는 얘기거든. 그러지? 윤명희는 국회의원까지 됐잖아. 그 돈 걷어가지고서.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번 하려면 최소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 10억은 도네이션 했을 거 아니야, 당에. 그러니까 지가 그 당선권의 그 비례대표가 됐을 거 아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벌은 근거가 없잖아. 이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는 근데 윤미향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윤미향이는 지 혼자 걷어서 지 혼자 다 써버리지만 국회는 지 혼자 걷어가지고서 국회라는 면죄부를 옆에다 두고 면제를 받아가면서 흥청망청 쓰는 거야. 지 맘대로 지 돈처럼. 이 정부와 윤미향이가 이 거둔 돈을 세금과 헌금을 갖다가 지 맘대로 쓰는 건 같은 점이야. 다른 것은 윤미향이는 면죄부가 없고 정부는 국회라는 면죄부를 옆에 두고서 면제를 받아가면서 합법적으로 흥청망청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그 돈으로 매표를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가지고 매표를 해가지고 총선에서 아주 그냥 대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 거둔 매표들이거든. 이 삼권 분립을 지금 현재 없애고 이권 분립을 아까 제안대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헌법에 사법부 기능은 없는 거야, 이것도. 이 한국 헌법이라는 게 이래요. 헌법에 정부, 국회, 국민이는 있는데 사법부
전문을 읽어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 헌법이라는 것이 그 국가를 그 조직하는 기본 골격인데 골격에 사법부가 빠졌어. 헌법 전문에 보니까 사법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 헌법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권 분립을 해온 거야. 헌법상으로. 실질적으로 이권 분립을 해왔고 헌법상으로는 사법부가 없어져 버렸고 실질 정치에서는 이 국회가 없는 거야. 국회가 항상 정부 편이니까 여당 편이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을 이제 그 삼권 분립이 명목상으로는 이제 그 이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헌법까지 바꿔서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정도 많이 걸리고 국민 투표를 하면 돈도 들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유지하되 방법이 하나 있어. 사실은 정치인들은 자기 분야에서는 다 성공한 상류층이야.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정치인 그런 한 사람도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상류층들에게 특권을 줄 필요가 없어. 이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은 폐지해서 세금 전략을 해야 돼. 세세 전략을. 거기서 얘기 들으니까 보좌관을 9명씩 준다고. 그분들이 뭐 한다고 9명씩 보좌관이 필요하냐고. 거기다 차 주지, 운전기사 두지. 9명.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 20명이나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게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국민 세금을 먹는 하마예요. 이 국회라는 것이 보니까. 이 정치는 명예와 봉사지기로 바뀌어야 돼. 정치가 출세와 권력의 등용문이 돼서는 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개혁이. 그래가지고 정치가 명예와 봉사지기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윤리의식과 이 강한 양질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해야 돼. 윤리의식이 약해가지고는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출세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는 퇴출시켜버려야 돼. 국민이 뽑으면 안 돼. 군 미필자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 의무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권리만 추구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국가의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 명예와 봉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고. 군 안 갔다 온 놈들은 보니까 대개 보면은 뭐 갖가지 뭐 병 때문에 핑계대고 안 갔다 오는데 그게 다 핑계야. 내가 보니까. 예?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놈들은 다 빠졌더라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만 군대를 갔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자세가 돼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다 군 미필한 사람들은 공직자가 돼서는 안 돼. 공무원도 될 자격이 없어.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전과자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과자는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거거든. 그런 도덕 윤리 기준을 가진 사람을 국가 중추기관인 국회에 등용해서 정치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게 부조리야. 이 전과자는 절대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돼서는 안 돼. 공직을 맡아서는 안 돼. 그 법이 그렇게 돼야 돼. 명예와 봉사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보다는 도덕적, 사회적 윤리 기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특권도 주고 뭐 불체포 특권도 주고 별걸 다 줬지만은 이제는 그런 거 다 폐지해버리고 국회 등원하는 날만 타임카드를 찍고 그 타임카드에 의해서 봉사료를 지불해야 돼. 국회 등원할 때만. 그리고 등원 안 할 때는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자기 지역구 대표니까 어차피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냥 쓸데없이 특권이라는 그리고 월급을 안 받아도 이 사람들 다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명목상 국회에 등원할 때는 타임카드를 찍어서 그 시급으로 봉사료를 지불하고 이 국회에 등원 안 할 때는 지역구에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거야.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추구하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정치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 운영비를 현격하게 절감해가지고 혈세를 낭비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 양아치 정치인들에 의해서 조장되던 전쟁을 불사하는 당파 갈등, 계파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좌우 갈등, 진보 보수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정치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정치 개혁이 일어나니까 이런 갈등이 다 정치판에서 소생된 이 사회적 갈등이거든. 그래서 갈등이 없어지고 그런데 명예와 봉사를 위한 그 임원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민의의 진정한 전당이 됩니다. 이 정치 개혁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야. 그리고 정치판이 이렇게 개혁이 되면 경제에도 크나큰 보탬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한 일이라고는 내가 보기에는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뺑땅이나 뜯었지 지들이 기업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정치권이 정치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국민과 나라의 봉사 정신이 시작되면 경제 발전에도 정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오직 이 정치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이고 국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개혁을 정치인들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에서 자신들을 개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해왔거든. 건달 양아치들한테 권력까지 주어지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망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한 것 같아.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오직 국민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나서야 정치 개혁이 가능한 거야.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정치 개혁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하면은 상권 분리 위반이지. 사법부에서도 개입해도 국회 일에 왈가왈부해도 상권 분리 위반이지.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 이놈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야.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하는 날까지만 국민한테 고개를 숙여요. 선거 끝나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옥에 기부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습니다. 정치 개혁은 오직 국민적 열망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 주인이라고. 사법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행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근본.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이 나라의 주인의 행세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시비 걸으면 없다고. 국민이 나와야 돼.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국민도 사실은 개혁을 조금 해야 돼. 내가 지금 보기에는 국민도 조금 지난달 그 부패한 정치권에 물들어가지고서 이 개돼지 국민들이 많은 거야. 문파, 대깨문, 조파, 유파 이것들이 다 이 개돼지들이거든. 사실은 선악의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개돼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70여 년간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1초만 투자하면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고요. 국민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행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자기 양심에게 질문을 하면 돼. 너무나 쉬워. 자기 자신에 대한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지금까지 모든 양심적 행동에서 양심적 행동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질문으로. 선악 구별 능력이 없는 정치 깡패들도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양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하면 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자신의 양심의 질문만으로 천문학적 법률 비용을 절약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건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서 얘기했던 전기자동차. 이게 지금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의 산업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전기자동차로 교환해버리면 당장 미세먼지가 사라져버려요. 당장. 교환하는 순간 미세먼지가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그 소음이 제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일일 석유 소비량이 250만 배럴을 전략해가지고서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요즘 배럴당 30불 정도로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7,500만 불 현금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그리고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전기 차량은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가솔린 차량이 30% 정도면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격이 싸진다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연간 1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 그 돈은. 석유 수입하는 7,500만 불을 갖다가 매일 계산해 보니까, 1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자동차가 한 2천만 대쯤 된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2천만 대에다 나눠주다 보니까 한 160만 불, 160만 배당이 돌아가더라고, 1년에. 그리고 차량당 연간 유류비가 한 200만 원이 전략돼. 왜냐면 휘발유 한 통 넣으면 한 5, 6만 원 되거든요. 전기료 차지하면 한 만 원이면 돼요. 한 통값, 한 통 분량의 주행거리를 전기료 차지하면 한 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한 4, 5만 원 정도의 그 매주 전략이 되거든. 그걸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을 자동차 한 사람 앞에 한 200만 원의 그 전략이 되는 거예요. 유류비 전략이. 그리고 휘발유 차는 자동차 엔진이 마모가 되니까 이걸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고, 트랜스미션 정비도 해야 되고, 그 정비 비용이 대략 1년에 한 180만 원 돼요. 전략이 돼요. 왜냐면 전기차 쓰면 그게 없어요. 이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마모가 없어. 왜냐면 그 접촉이 없이 그냥 회전만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에요. 그 이제 마모가 된다는 것이 브레이크 패드하고 타이어뿐인데, 브레이크 패드 한 번 갈면요 한 12만 킬로 돼요. 한 8만 마일 뗍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한 번 바꾸면 한 8만 마일 떼요. 그럼 12만 킬로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경비라고, 사실은. 그거 두 가지만 마모가 되거든, 전기차에서는. 저렴한 최고의 전기차를 개발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수출하기 시작하면 지금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액에 훨씬 능가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안 쓰는 나라도 많습니다. 휘발유 자동차 안 쓰는 나라도 많아요.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저렴한 유지비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가 만들어진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보다 2배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시장이 그렇게 2배 확대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쓰면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 지난번 기회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는 그 환경 협약으로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각 나라에 정해줬거든. 그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은 그 배출권을 갖다 다른 나라에 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개발된 전기차만으로도 지금 당장 교체가 가능하고,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개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해야지. 이건 꼭 해야 되는 국가적인 사업이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기차 사용으로 미세먼지 제거해서 청정 국가 만들고, 양심을 1% 업그레이드로 해서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개판인 정치판을 개혁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모아야 되는데,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이 국민적 운동으로 성공화시켜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용도 좀 필요하겠죠. 비용이 필요하다면 내가 비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 전기자동차 청정 국가 만들고, 수출을 늘리고, 양심을 1% 업그레이드해서 믿고 살 수 없는 나라에서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정치 개혁을 해서 봉사와 명예를 위한 정치 개혁을 하고 하는데, 국민운동이 필요해요. 국민운동을 하려면 국민적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 국민적 바람을 일으켜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내가 조달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대의 정치가 지난 70여 년간 양아치 수순으로 전락해버리는 오늘을 바로잡는 길은 역량이 넘치는 세계 1등 국민이 나서면 단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청정국가 만들고, 믿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정치 개혁을 하고 하면은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실시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세 가지는 당장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란 말이야. 국민적 호응만이 얻어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주인의 권리의 행사이고, 이를 포기하면 개돼지가 됩니다. 국민적 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추진해 나가 보십시다. 내가 능력이 있는 한 내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